아쉬워하세요? 3편이 제일 노잼인데 크크크크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시네요. 그냥 어그로 끌고 싶어 하는 거네.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제가 범죄도시4 가이드 리뷰에서 3편보다 별로라고 말씀드렸더니 세상에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감히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도 여전히 4편이 3편보다 잘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필먹을 이 시간은 다시 한번 범죄도시4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화는 역대급으로 잔혹한 빌런이라며 기사와 댓글을 통해 꾸준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역대급 빌런이라는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오히려 역대급으로 멍청한 빌런 같았어요. 1편의 장첸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가리봉동을 먹기 시작하고 나름 머리를 꽤 쓰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잔혹한 면모도 자주 보여줍니다. 마석도와 마찬가지로 형사를 알아보고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막내 형사를 다치게 만들기도 하죠. 거기에 동네 꼬마까지 다치게 합니다. 너네 누군지 아니? 얼핏 작생이야 이 새끼야! 2편 강혜성마저 머리를 꽤 쓰는 모습에 길에서 묻지마 살인까지 하며 굉장히 위협적인 맹견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거든요. 구경 끝났으면 꺼져 이 새끼들아. 하지만 3편은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과정에서 리키가 얼마나 대단한 킬러인지 또 주성처럼 얼마나 큰 야망이 있는지 얼마나 큰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넌 이제 필요 없어. 저에게 범죄 도시 속 빌런들은 길에 풀어놓으면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빌런들이었거든요. 근데 3편부터는 이 부분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4편부터는 위협적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장동철이 수익 배분만 잘해줬다면 백창기가 한국에도 들어오지 않았겠죠. 백창기를 비행기에서 놓치면 어때요? 이미 필리핀 도박장은 다 털렸고 필리핀 현지에서 바로 잡힐 텐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 뿐이더라고요. 둘이 힘을 합쳐 마석도를 상대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물어뜯다가 하나가 죽어버렸죠. 물론 마석도가 잡을 만한 이유는 있었어요. 이들에게 속아 해외에서 죽은 아이들 그리고 그런 피해자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런 연출이 가장 최악이었어요. 범죄도시 시리즈의 강점은 빌런에게 굳이 서사를 부여하지 않고 깔끔하게 쓰레기와 나쁜 놈으로 묘사하는데 이번에도 빌런에게는 서사를 부여하진 않았지만 분노에 찬 계기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쿨한 부분이 없어지고 구질구질해지는 그냥 다른 한국 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클리셰 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최종 전투에서 통쾌함은 부족하죠. 주인공 원톱 액션물이 범죄도시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 시리즈가 이야기를 쌓는 과정에 아쉬웠던 것도 아닌데 좋은 것들을 참고하지도 않고 나쁜 것들을 피드백받고 수정하지도 않는 굉장히 게으른 연출과 스토리를 보여줬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뿅난다니까 하지마 보여주지마. 열받지. 그거 계속 보면 볼수록 열받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전작보다 액션이 좋았다. 이것도 긍정할 수 없는 게 3편에서는 장검이라는 무기를 통해 액션을 보여준 동시에 함께 다니는 마하라는 MMA 기술을 선보이며 오른팔 역할을 제대로 했고 조합이 좋은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성철과 벌인 최종 장소 역시 부패한 경찰의 공간을 때려 부수면서 끝납니다. 다소 허무한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액션 시퀀스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범죄도시4는 화장실에서 인질곡으로 난항을 조금 보여줬을 뿐 해당 캐릭터가 군용무술의 단검술을 활용한 캐릭터임에도 비행기라는 장소를 최종 결투지로 선택했죠. 애초에 그의 주목인 단검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공간이기에 사실상 너프를 먹고 싸우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갤리에서 나이프를 꺼내 활용하고 마석도에게 나름의 데미지를 준 건 확실하지만 무술 감독의 경력이 빛을 보는 훌륭한 액션이었다. 저는 이 부분에는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스토리가 부족했다면 역대급 액션이라도 보여줬어야 하는데 황야에서 발전한 게 없어요. 한마디도 못. 욕하지 마. 한국말 다 알아. 마석도는 싸움 기술과 힘을 빼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형사로서의 감각이 확실한 캐릭터예요. 사건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치는 떨어져도 또 가끔은 무식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캐릭터지만 현장에서의 능력은 최고죠. 예를 들어 장첸과 처음 마주하는 순간 단번에 그를 알아보고 천천히 수사망을 좁힙니다. 야 쳐다보지 말고 지금 들어온 새놈 몽따로 딱 나오네. 거기에 부두먹을 풀어두고 더 큰 걸 노리기도 하죠. 얼렸어 이 새끼들. 2편에서는 장이수를 이용해 강회장을 속였습니다. 너 그러지 말고 아예 밀항도 해라. 3편에서는 이런 부분이 떨어지긴 했어도 마속도의 감이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꼭 탐지견처럼 마약과 단서들을 속속이 찾아냅니다. 왜 여기만 서랍이 있지? 왜 이것만 카드야? 근데 이 4편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마속도는 힘만 센 무식한 곰이 된 느낌이고 장이수는 나름 연변 조폭까지 한 인물인데 포스는 온데간데 없이 억지 코미디로 소비되죠. 또 못살게 구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범죄 도시 시리즈가 너무 시간대를 빠르게 뛰어넘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편은 2004년, 2편은 2008년, 3편은 2015년, 그리고 4편은 2018년입니다. 점점 사이버 범죄, 스마트폰을 통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에 컴퓨터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마석도가 점점 더 할 게 없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오히려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초에 벌어진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루고 발로 뛰며 수사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마석도와 함께 조금 더 길게 다뤘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들어와. 안 들어와? 90년대 드라마나 나올 법한 대놓고 웃기려고 쓰는 미디어 사투리 개그 한번 쳐주고 아주 그냥 주댕이가 매를 부르게 생겼네. 주류 납품하는 업장을 찾아가 삥을 뜯습니다. 그리고 술집에서 싸움난 양아치를 때려눕히죠. 서복경찰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접해는 순간 악인전 비스티보이즈를 보고 있나 싶었어요. 와, 깡패다. 범죄도시 장점은 일상 속 우리가 한 번쯤 느꼈을 불편함을 마석도라는 캐릭터를 통해 사이다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1편의 경우 조선족들로 인해 피해를 본 상인들과 그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동네 아이, 이들의 가해자인 일개 조폭 두목을 속 시원하게 좁혀주죠. 그 새끼 지금 어딨어? 2편에서는 해외에서 한국인들을 살해하고 길거리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한 미친놈이 버스라는 장소, 우리의 일상에 숨어있는 이 미친놈을 역시나 시원하게 좁혀줍니다. 맞다가 죽을 것 같으면 벨 눌러. 느리게 줄게. 근데 3편은 다소 이 부분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초롱이라는 동네 양아치를 배치해둡니다. 중고차 사기를 치려다 대래 당하기도 하고 3,000원만 줘요. 문신 돼지답게 여친 앞에서 가오잡다가 쥐 터지기도 합니다. 물론 메인 빌런에게는 부여하지 못했지만 조연 캐릭터를 통해 통쾌함을 주었죠. 실제 개봉 당시 우스갯소리로 영화관에 있던 초롱이들 오줌 쌌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내가 앉아서 죽었다고요. 저는 이 부분이 3편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범죄도시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마석도라는 캐릭터, 경찰과 형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동네 히어로가 되어주죠. 하지만 이번 4편에서 마석도가 이런 걸 보여준 게 있었나요? 그냥 무식한 곰이 되었죠. 이 뭐야, 밥 시킨 건가? 그럼에도 제가 가이드 리뷰에서 나쁘지 않다고 영화관에서 보라고 말한 이유는 여전히 돈값을 하는 시리즈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범죄도시 대체할 만한 한국 영화 있나요? 전편을 보지 않아도 신작을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리즈물이고 가족, 연인, 친구 누구랑 가도 그냥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로도 최고죠.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추천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5편은 1, 2편의 흥행 공식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냥 하나의 관객으로서 이야기해보자면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가장 잘했던 부분은 굵직한 큰 사건을 하나 던져놓고 빌런의 과거 서사는 확실히 배제하며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 캐릭터가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악독한지를 관객에게 꾸준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보는 관객들에게 이 새끼는 꼭 잡아야 한다, 단순히 수갑을 채우는 게 아니라 좁혀놔야 한다고 설득하고 그것이 통하기에 최종 전투에서 시원함이 있는 거죠. 마석도가 다소 심하게 때려도 용서가 됩니다. 거기에 느와르라는 분위기와 중간에 텐션이 떨어질 때쯤 개그 요소가 하나씩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서 형사로서의 고충과 같은 조연 캐릭터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깊게 다루지 않고 오히려 다소 쿨하게 보여주기도 해요. 안쪽으로. 좋아. 너 우측으로. 고개 숙여 새끼야 고개. 그냥 말로만 들어도 풍성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범죄도시 시리즈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크게 보면 단순히 웃기고 통쾌한 영화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장면 굉장히 다른 매력이 있고 그 다른 매력들이 조화를 잘 이룹니다. 근데 3편부터는 이게 아슬아슬하더니 4편부터는 기억에 남는 대사도, 기억에 남는 연출도, 기억에 남는 사연도, 기억에 남는 캐릭터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지금은 환경 좋은 영화관에서 다 같이 웃고 떠들고 와서 그나마 이 정도지 나중에 OTT에서 보게 된다면 오히려 단점이 3편보다 훨씬 더 부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끼 뭐라고 그랬어? 새끼야. 자, 이렇게 찐찐망 범죄도시4의 리뷰였습니다. 스포일러를 하지 못하는 가이드 리뷰에서 아쉽다고 했더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관객수가 채워질 때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재미있게 보셨는지, 재미가 없게 보셨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하니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그럼 또 다른 무비그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